지금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인민무력상으로 있는 김종관, 또 인민군 총참모장인 박종천, 총정치국장으로 있는 김수길과 같은 이런 핫바지들은 김정은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들을 따르는 장군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그 자리에도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김종관이든 박종천이든 김수길이든 그 자리에 절대로 오래 놔두지 않습니다. 1년 내지 1년 반이면 모두 갈아치우는 자리가 인민무력상 자리이고 총정치국장 그리고 인민군 총참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세력화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앉혀놓지 않는 것이 지금 김정은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김정은을 가장 위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에게 아무리 충성을 하고 어느 마음 한구석에 티끌만큼이라도 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겠다고 그런 마음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도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 계층이나 군부 장성들은 이 사람이 김정은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본인이 알던 모르던 바로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 본인이 원하는 것이든 원하는 것이 아니든 상황이 바로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김용철 당 비서입니다. 왜냐하면 김용철의 경력을 보게 되면 90년대부터 약 2006년도까지는 별로 승진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90년대 인민군 소장으로 된 김용철은 2006년도에 중장이 됩니다. 약 16년이 지나서 중장이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벼락 출세를 하게 됩니다. 이 벼락 출세의 뒤에는 바로 현철회라는 김정일의 총애를 받던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할 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인연으로 하여 김정은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고 김정일이 2011년 급사한 이후에는 벼락 출세를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원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현철회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절대적인 지지자였고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철회의 눈에 들었던 것이 바로 김용철이라고 합니다. 김용철이를 김정은에게 소개한 것도 바로 현철의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김용철은 벼락 출세를 하게 됩니다. 바로 정찰총국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때에는 김정은이 바로 조선인민군 대장 군사 계급을 달고 총정치국에 김원웅과 함께 있으면서 정찰총국을 지도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김용철은 김정은 시대에 국방위원회 참사까지 됩니다. 즉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바로 김정은이었고 국방위원회 참사라는 것은 김정은의 군사 고문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2009년대 정찰총국장으로 되었던 김용철은 바로 임명될 때 작전부를 해산시키고 그 작전부에 있던 종해부대라고 할 수 있는 특수요원 5,000명까지 모두 정찰총국에 배속시키게 됩니다. 당 대남비서였던 김양곤이 2016년 12월에 차 사고로 제거되자 바로 한 달 만에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정찰총국을 장악한 사람이 바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찰총국에는 특수요원만 해도 10만여 명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린베레와 같은 종해특수부대 5,00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찰총국이 가지고 있는 이 종해 특수부대를 당할 수 있는 부대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특수부대는 평양에도 있습니다. 오국열이 양성한 평양시에 있는 특수부대 대다수 요원들을 바로 정찰총국이 그대로 인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정찰총국은 북한에서 가장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특수부대 10만여 명을 거느린 최종의 무력 집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수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당중앙위원회 대남 담당 부위원장으로 이 정찰총국까지 관장하면서 김용철의 권력은 막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김용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김정은을 제거하고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김용철이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고 김정은에게 충성한다고 해도 김용철은 2년을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김정은은 이 막강한 정예부대를 관장하고 있는 김용철이기 때문에 그 힘을 빼기 위해서 벌써 바로 김용철을 3번이나 혁명화를 내려보냈고 또 3번 다 올려오면서 김용철이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바로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줬다는 것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그 책임을 물어 김용철은 또다시 혁명화를 갔다 왔고 그 이후 현재 김용철은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용철은 김원웅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것인지 아마 결단을 해야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김정은에게 또다시 당하느냐 아니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인민을 위해서 한번 나서보느냐 하는 선택은 바로 김용철 당 부위원장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가 있어 좋은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저를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리 흑마늘 골드 진액 식전에 두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흑마늘 진액 골드를 한 달만 드시면 기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감기도 예방할 수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자체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참 좋다는 겁니다.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